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잠시 푸념을 먼저 털어놓고 본론을 얘기할게요. 얼마 전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나왔을 때 소렌토 연식 변경전 모델과 비교를 할 때 분명히 말한 부분, 개소세 인하가만큼 현재 소렌토 하이브리드 가격을 뺀 것이기에 연식 변경 모델은 분명 100에서 120만원 사이에 오른 금액을 보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고요. 어느 분께서 곧 있으면 연식 변경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텐데 비교에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현재 아직까지 연식 변경전 모델을 받지 못하고 대기기간이 최소 6-7개월이나 되는 상황에 컬러고 뭐고 빨리 출하받으려는 분들도 있을 만큼 난리가 아닌 상황에서 리스 및 대리점에 기아차의 방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견적서를 기존 대기 고객 중에 장기 대기 고객에 한해 다시 받아와라, 이런 얘기죠. 즉 기존 모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불복이라는 겁니다. 순전히 계약을 취소했다가 다시 계약을 넣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기존 모델 그대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 및 받는 분들도 있을 거죠. 그래서 비교를 했던 거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산타페 하이브리드 당시에는 사전 계약이었으니 유턴해서 빠른 줄을 서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디자인 부분 누구는 개판이라고 하고 누구는 저 정도면 준수하다 라고 할 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죠. 모두들 꽃미남을 좋아하고 꽃미남만이 미인을 얻는 것과는 달리, 비교예요. 특정인 디스가 아니라 예시입니다. 류준열 씨가 혜리 씨를 현재까지 만남을 잘 이어가는 가운데 다들 여자 쪽이 아깝다라고 처음에 그랬지만 류준열 씨 외모, 잘생긴 것은 분명히 아닌데 빠져드는 매력을 갖게 만드는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요. 차도 그런 게 아닐까요? 모두가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기엔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개개인의 선택도 있고요. 그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긴 매한가지. 여튼 개인적으로 실물을 볼수록, 그리고 야간에 특히 존재감은 더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망할 송곳니를 부러뜨려버리고 기존 디자인에 변화를 준 모습에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 모델 헤드램프 부분 야간의 시인성이 정말 좋고요. 중간 트림 및 풀옵션에서 소렌토보다 분명히 가성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풀옵션을 가는 게 아니니까요. 왜 이 얘기를 앞부분에 하냐라고 할 수가 있죠.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추가하는 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추가하는 것이 기본 옵션에서 다르기에 먼저 예를 들고 썰을 풀었습니다. 신형 스포티지 시그니처 트림과 그래비티 트림 가격 차이보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트림 차이가 약 100여만 원이 더 적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 안 하기도 좀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못생겼지만 뭔가 더 매력 있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2022년 연식 변경 모델이 2021년 모델 대비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트림별 가성비 금액 추천 및 산타페 하이브리드 기존 영상에서 뽑아놓은 가성비 가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쭉 훑어본 결과 기존 모델보다 현행 연식 변경 모델 구매가 더 이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유부터 들고 간단히 트림별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옵션 부분 차이를 얘기해보죠. 우선 새로운 로고 장착이죠. 소렌토 연식 변경과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 본넷 부분 쪽으로 올리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싶고요. 해당 이미지는 제가 직접 옮겨본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급 트림에서 적용이지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고요. 솔직히 소렌토 정도 크기가 되면은 마트에서도 그렇고 기둥 찾아서 기둥 쪽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먼저 내려서 넣고 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좀 뭔가 말의 뉘앙스가... 하이브리드 전동화 모터 기반 주행 성능 향상 기술인 이 핸들링을 전차종 기본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 핸들링이 뭐냐? 핸들선의 조향 시 진입각과 탈출각에서 거동의 롤링과 각 이탈 등을 전기 모터의 토크 제어를 통해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켜 응답성과 안정성을 높이며 초보자들의 조작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자면, 과연 이 기능이 적용될 때 얼마큼의 효과가 나는지 아직 밝혀진 것은 없기에 VSM 제어 부분에 더 강화된 버전인지 어떤 건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무스 테스트가 확인이 되면 짧게라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 가솔린, 디젤 연식 변경 모델과 같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이 노블레스 트림 이상 기본 적용이 되었다는 점이죠. 또한 LED 실내 등 맵 램프와 룸 램프, 러기지 램프에 기본 적용하는 나름 값을 올린 것에 대한 작은 팁을 주는 듯한 변화죠. 트림별 상세히 보면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기본 트림, 개소세 인하가 기준으로 말하고 세제 혜택 후 가격을 따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개소세 인하가로 3,658만원, 세제 혜택 후 가격은 3,515만원이고요. 기존 모델은 개소세 인하가 3,534만원입니다. 모든 혜택을 다 봤을 때 현행 모델이 19만원이 더 싼 건데 문제는 이게 아니죠. 현행 모델이 좀 더 기본차 가격이 오른 만큼 좀 전에 말한 혜택들 일부를 넣어놨다는 게 핵심입니다. 쭉 보면 다 같지만 내장에서 LED 실내등이 기본으로 추가가 되었고요. PTC 보조 히터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시동 꺼진 상태에서도 히터를 작동시켜 6에서 7분 정도를 기다리면 약간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는 전부 같습니다. 노블레스 트림 개소세 인하가 3,938만원이고 세제 혜택 적용가 3,795만원이에요. 기존 모델 노블레스 트림 가격 3,809만원보다 혜택 적용가가 약 14만원이 더 싸죠. 여기에 내비게이션 옵션 선택 시 전과는 다르게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및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인 HDA1이 생긴다는 거죠. 편의사항으로는 운전석 이지 어섹스와 후진 연동 시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2열 수동 선커튼이 추가가 됩니다. 노블레스 트림은 특히 가성비가 좋은 트림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트림 중 하나이기에 차값이 오른 만큼 세제 혜택가로 빠지고 이런 부분을 강화시킨 점은 연식 변경,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요소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그니처 트림은 개소세 인하가 4,320만원, 세제 혜택 후 가격이 4,177만원이죠. 기존 모델은 개소세 인하가 4,074만원으로 오히려 세제 혜택 적용 가격이 14만원이 더 비싸죠. 노블레스 트림에서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하면 나오는 ADAS 시스템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기존 모델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90만원 그대로인 것을 감안한다면 연식 변경 모델은 같은 선택 옵션가가 60만원입니다. 30만원 차이니까 14만원을 빼면 16만원의 실질 인하가라는 게 나오는 거죠. 즉 현행 모델이 16만원이 실질적으로 더 싸다는 겁니다. 그래비티 트림은 개소세 인하가 4,320만원이고 세제 혜택 후 가격은 4,177만원입니다. 기존 모델은 4,162만원으로 15만원 연식 변경 모델이 더 비싸죠.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 가격을 5만원 내린 110만원으로 제공하는 걸로 생색내고 싶지만 어이가 없는 게 그래비티 트림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더 비싸졌다? 그래비티 트림은 기존 모델 구매자분들의 승리네요. 하이브리드 4륜 모델도 있지만 4륜 모델은 세제 혜택 할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다음 트림별 가성비 금액은 기본 트림은 세제 혜택 후 가격 3,515만원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 옵션 95만원짜리 한 개만 장착할 듯 하고요. 그렇다면 3,610만원을 마크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아 커넥트와 미러링, 차량 내 결제 시스템인 기아페이,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와 샤크핀 안테나,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및 오토 디포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충분히 패밀리카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죠. 왜 기본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운전 극초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극초보 분이라도 옵션을 믿고 긴장하지 않고 덜컥 운전하는 것보다 천천히 사이드미러와 후방 카메라 등 다 보면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타인에게도 피해를 덜 끼치는 방법이죠. 그리고 기본 ADAS 시스템만으로 충분한 이점을 보이기에 기본에서는 더 많이 자주 사용하는 선택 옵션을 장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 트림인 노블레스 세제 혜택 후의 가격보다 185만원이 더 싸기에 충분한 가성비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노블레스 트림 세제 혜택 후 가격은 3,795만원이고요. 여기에 내비게이션 옵션을 적용해야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생기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생기죠. 95만원 내비게이션 옵션 플러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와 전자식 차일드락, 수석 승객 알림이 생성되는 옵션인 드라이브 와이즈 60만원을 추가하고요. 파노라마는 개인 취향이니 넣지를 않겠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딱 이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시그니처 트림과 139만원 더 적은 금액을 마크하죠. 솔직히 가장 가성비가 좋은 트림에 안전까지 더한 거라 생각을 하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비 오는 날과 겨울에 눈 오는 날 감성 돋는 부분 및 차 안에서 흡연하시는 분들과 차박을 자주 가서 하늘을 꼭 봐야 하는 부분 등의 개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감성 돋는 건 제가 해당되는 부분이라 저렇게 말했네요. 여튼 시그니처 트림 세제 혜택 후 가격 4,089만원이고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데 좀 어이가 없고 화나는 부분, 신형 스포티지 같은 경우 시그니처 트림 이상으로 가면은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이죠. 물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시그니처 트림에 원격 주차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드라이브 와이즈를 노블레스 트림의 선택 옵션 가격과 똑같이 빼서 기능을 추가시켜야 하는 점이 차이점이죠. 급을 나눌 거면은 확실하게 하던가 아니면은 확실한 혜택을 주던가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식의 아래 포지션에도 월장을 하는 걸 넣어서 많이 팔릴 수 있는 요소를 준다는 점은 현대 기아가 그 어떤 회사보다 정말 회사의 이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편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 막말로 르노나 쉐보레 가격표를 봐도 할 말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지만요.
여튼 시그니처 트림까지 갔으니 드라이브 와이즈 60만원 추가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커넥트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빌트인 캠이랑 묶은 것부터 전 패스. 프리미엄 사운드 크렐이라 전 추가하지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해서 4,219만원이고요. 차라리 이 두 가지 옵션비를 아껴서 그래비티 트림으로 가고 그래비티 트림 세제 혜택 후 가격 4,177만원이고요. 신형 스포티지 시그니처에서 그래비티 가는 것보다 약 100여만원이 더 싼 가격으로 그래비티 스타일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죠. 여기서 드라이브 와이즈와 HUD 및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하면은 4,417만원이에요.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안하면은 4,407만원이고요. 솔직히 좀 실망인 부분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모델에 90만원 상당 인하가를 적용하여 나름 인심 쓰듯이 했으면 상승 부분에서도 90만원 상승분을 적용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은 적게 천천히, 올리는 건 더 많이 빠르게, 이 개념인 듯합니다.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최고 트림에서도 개소세 인하가 기준으로만 본다면 158만원 인상분을 가져가는 건데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도 그만큼 많이 팔린 모델이면 좀 혜택을 줄만한데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모델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앞부분에서 언급한 새롭게 추가된 부분 때문에 어차피 그 추가한 부분을 가격에 반영했어도 세제 혜택을 또 받으니 어쩔 수 없이 현행 모델로 가는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비교. 기존 모델로 비교한 얘기가 있으니 그 부분은 위 카드를 눌러서 영상을 보시거나 정보창 및 고정 댓글 링크 타고 가면 됩니다. 그 해당 영상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위주로 얘기하면서 비교한 부분이에요. 비교 전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저처럼 세단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도 가족차 및 차 한 대로 많은 것들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SUV로 갈 수밖에 없죠. 다만 여기서 풀옵션을 구매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다수 중간 트림의 가성비를 중요시하게 여기며 차 외모보다 중간 트림의 선택 옵션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장점을 갖고 있다 이거지 너 현대에서 사주받아서 이런 거 제작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두 차량은 세제 혜택 후 가격으로 얘기한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산타페와 소렌토 하브 기본 가격 차이는 101만원 차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6개 에어백,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8개 에어백을 갖고 있고요. 외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장과 휠베이스가 각각 30mm와 50mm가 소렌토가 더 길고요. 단순히 딱 이 부분만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가는 부분이 많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두 차량 모두 클러스터는 4.2인치 LCD 화면 제공이지만 내비게이션을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10.25인치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소렌토는 선택 옵션으로 95만원을 줘야 하는 부분이죠. 제가 산타페 하이브리드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간 트림입니다. 소렌토 노블레스와 산타페 프레스티지 가격 차이는 127만원으로 더 벌어지고요. 노블레스 역시 95만원 내비게이션 옵션을 붙여야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및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생기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 강점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서라운드 뷰,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가 가장 큰 장점이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소렌토가 선택 옵션으로 해야지만 생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및 HDA1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까지 선택해야지 생기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와 안전하차, 후석 승객 알림이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피티까지 가거나 스타일 옵션을 해야 생기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기본입니다. 전 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기본이죠. 다만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서라운드 뷰, 후진 하향 사이드 미러는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25만원짜리 시트 플러스 2 옵션을 선택하면은 4웨이, 럼버 서포트와 전동식 쿠션 익스텐션,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생기면서 하향 사이드 미러가 생깁니다. 195만원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을 선택을 하면은 서라운드 뷰와 후측방 모니터, 소렌토에는 시그니처부터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및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한 번에 다 생기죠.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소렌토는 드라이브 와이즈와 내비게이션 옵션을 포함 3,950만원을 마크, 산타페는 3,668만원에서 언급한 선택 옵션 2개 포함하면은 3,888만원이라는 거죠. 약 62만원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더 비싼 가격인데 이 정도면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듯 하고요. 최고 트림에서는 차이가 좀 더 벌어집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그래비티 트림에 HUD를 적용, 드라이브 와이즈와 디지털 키 및 무선 충전이 있는 스마트 커넥트 90만원짜리 옵션을 포함하면 4,497만원을 마크하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과 HUD, 디지털 키 및 무선 충전이 다 기본이고 소렌토의 선택 옵션으로도 없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2열에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파킹 어시스트 2 옵션 포함하면 4,263만원이에요.
소렌토가 약 134만 원이 더 비싼 가격을 마크하죠. 이렇게 서로의 장단점이 다르기에 비교군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산타페를 어떻게든 밀어주려 한다가 아닌 실질적으로 국내 중형 SUV 선택의 대표 주자인 두 차량을 비교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갖고 있는 장단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서울을 떠나 반려견과 여행을 온 상태라 노트북으로 작업해서 영상에 투박한 점 죄송하고요. 12일부터 코로나19 조치 4단계가 수도권에서 적용되죠. 모쪼록 빨리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더욱 자동차라는 수단이 이 상황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금 제조사는 더 신경 써서 제작을 하고 결함을 최소화 및 발생이 되었다면 빠른 조치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코시국에 더 믿을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아령.